2차전지 관련 기업 실적들 꼭 보셔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내년 1분기 때까지는 그 기업들 꼭 넣으십시오. 여전히 2차전지는 전기차 뭐 이렇게만 평가하시는데 전기차와 AI와 같이 관련 테마를 얻고 있기 때문에 왜 더 빠졌냐면은 누가 봐도 AI가 더 강하고 더 강력한 테마 같으니까 매도하고 손절을 때려가서 더 밀려버리는 거죠. 금리가 인하하면은 꼭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동차랑 건설. 최근 국내 2차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와 업종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AI랑 반도체가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쪽도 뭔가 관심을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는데, 조금 AI랑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 때 2차전지가 사실 좀 뭔가 움직이더니 갑자기 AI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좀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 4분기 실적 있잖아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꼭 보십시오.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살아나는 기업들 꼭 보셔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내년 1분기 때까지는 그 기업들 꼭 넣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2차전지 주가 예전에는 전기차 관련 주로 평가가 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ESS 쪽의 매출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즉 2차전지 주 기업들이 예전에는 전기차 쪽만 집중돼 있다가 지금은 전기차에다가 AI 관련주까지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ESS는 누가 봐도 AI 관련 업종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매력도가 2배가 된 거죠. 하나에다 2개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ESS가 왜 떴냐. 미국의 전선이나 노후화된 것들이 당장 쉽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있을 때 저장을 해놨다가 셧다운되면 저장해놓은 걸로 풀어야죠.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어쨌든 이번에 저장해놓은 걸로 풀었겠지만 정전이 돼서 꽤나 많이 불편함을 준 건 맞아요. 그리고 로보택시들이 다 멈춘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로보택시들이 멈춘 거를 만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로보택시마다의 어떤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나쁠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너무 전기차로만 집중돼서 전기차 관련 주에만 왔다 갔다 했는데 AI가 죽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2차전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려고 하면요, AI가 죽는다라는 표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그 연결고리를 안 만들어요. 여전히 2차전지는 전기차, 테슬라가 움직여야 돼, 뭐 이렇게만 평가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2차전지는요, 전기차와 이 AI와 양쪽에 정말 시대를 지금 끌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 테마를 같이 관련 테마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는 지금 열심히 매수하셔야 된다 봅니다. 제가 제 방송을 계속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2차전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있죠.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뭐 관련주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2차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언제까지 우리가 반도체를 먹고 사냐? 반도체는 안 된다. 2차전지가 이걸 역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저 그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오히려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건 반도체 업종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2차전지를 수익 크게 나신 걸 매도하시고 반도체로 매수하라 했을 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진짜 엄청난 비판 받았어요. 리플 한 300개 날리면 그중에 290개가 여기였으니까 실제로. 근데 그때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저한테 욕하셨던 분들 지금 뭘 느끼고 있습니까? 맞잖아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2차전지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매수하고 계신 분들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마이너스 60% 막 이렇게 돼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비중이 높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비중을 더 추가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전 좋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흥분하지 마시고 무조건 2차전지 좋다 해가지고 야, 너 1년 전부터 좋다며. 맞아요. 저는 1년 전부터 2차전지는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AI가 붐이 불어버리니까 왜 더 빠졌냐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다가 누가 봐도 AI가 더 강하고 더 강력한 테마 같으니까 그거를 매도하고 손절을 때려가서 그 물량을 넘기니까 더 밀려버리는 거죠. 게다가 그 사이에 또 2차전지 고질병 있잖아요. 뭐 전기차 불나고 뭐하고 하면 또 같이 밀려버리는, 위아더 월드 하면서 밀려버리고, 시중 박아놓은 분들, 레버리지 박아놓은 분들 다 떨어지니까 더 밀려버리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밀린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1년 전이든 지금이든 제가 드리는 말씀, 드리는 멘트는 똑같아요. 결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더 밀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더 밀렸잖아요. 지금도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좀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꼭 매수하셔가지고 포트에 한 켠에 두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내년을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2차전지 쪽은 꼭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살아나고 있는 업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2023년 고점 이후 빠졌던 2차전지를 현재 다시 상승 사이클 초입 상태라고 봐도 될까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23년도에 고점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거기 반대입니다.
올 수도 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배터리 가격이 비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그 비싼 배터리를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매출이 잡힌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졌죠. 엄청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야, 배터리가 이렇게 가격이 싸졌는데, 그때보다 뭐 형편없이 싸졌는데 그때 매출이 나오겠냐?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샤넬백 가격이요, 1,0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자, 오늘 지금 딱 5시간만 샤넬백 50만 원에 팝니다 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샤넬백 사고 싶으셨던 분들 안 사겠습니까? 안 가겠어요? 전 갈 겁니다. 방송 안 하고 갈 거예요. 와이프가 살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배터리 수요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테슬라만 필요하던 배터리가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 CEO들이 최근에 멘트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물론 배터리 시장에 배터리 전쟁에서 밀렸었던 포르쉐나 이런 기업들, 중국 거 이상한 거 쓰는 기업들은 좀 뭐 문제가 되고 막 일단 우리는 안 되겠다. 이거에 투자할 바에 딴 데 투자하자. 걷어들이자. 그 시장이 재편되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겁도 없이 막 달려들었다가 안 되는 애들이 지금 탈락돼서 나가는 시기예요. 이거는 모든 산업에 똑같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재편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자, 가격이 떨어졌어요. 수요가 살았어요. 근데 원래는 그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생산도 못하던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픽업 트럭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우려가 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배터리 가격이 싸지고 생산이 증가시키고 수요가 지금은 좀 단계적으로 좀 죽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긴 있죠.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금리 인하기예요. 금리가 인하하면은 꼭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동차랑 건설. 그죠? 이자가 싸지잖아요. 자동차 여러분들 뭐 그 현금으로 한 방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할부하잖아요. 할부 이자 떨어진다는데 안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뭔가 지금 좀 정신이 없고 막 뭔가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겠지만 그 시기에 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고점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이든의 전기차 100%. 사실 근데 저는 전기차 100%를 바이든이 얘기했을 때요, 저도 같이 욕했어요. 그 사람은 시장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재화라도 어떤 한 상품이 그 시장을 100% 장악하는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막말로 오케이, 전기차가 없었던 시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과연 내연기관차가 100%였어요? 아니잖아요. 하이브리드 있었죠. 수소차 있었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재화가 100%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미정부가 아무리 푸시를 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수백 년 동안 내연기관차의 그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어떤 로비를 펼쳐왔고 다양한 것도 있기 때문에 100%를 한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바이든의 거짓말이죠. 바이든의 거짓말이었어요. 잘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트럼프는 100%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미국의 언론들에서는 트럼프가 전기차 시장을 죽이려고 한다. 그 저는 사실 미국의 언론들이 제일 문제라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의 그 시장 점유율을 전기차가 열심히 뺏어오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서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되,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리콜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재밌는 내용 있죠. 테슬라 리콜이라고 해서 제가 또 표현하면은 어떤 분이 또 발끈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리콜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이제 웹상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리콜이라고 하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요즘에 거의 많이 소프트웨어 리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면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그 통지서에 리콜 통지서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열어보면 쭉 뭐 대상차들이 있고, 밑에 보면은 뭐 어떤 걸로 이번 리콜은 입고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로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것조차도 리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가지고 리콜하면 무조건 차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시기가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리콜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차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받아오시는 그런 리콜 통지서, 그죠? 근데 대부분이 요즘엔 다 소프트웨어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테슬라 리콜이라는 단어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LG엔솔, 삼성 SDI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 저는 사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투자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꽤나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엔저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또 리프레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HMM 인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회사가 좀 주가가 좀 쉬고 있죠. 근데 인수건이 뭐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뭐 어떻게 나오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엔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충분히 밸류로 따져도 낮은 건 맞아요. 포스코 그룹이 지금은 뭐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이쪽인데 철강은 일본 때문에 힘들고 소재는 지금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저점 근처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붐이 불었을 때 거의 뭐 선두 탑 티어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오래 기간 또 힘들었죠. 캐즈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최근에 이제 BM부터 실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래 잘 하던 놈들이 잘합니다. 주가 이쪽에 다시 붐이 불게 되면요. 원래 강했던 모습을 보였던 에코프로 그룹이나 아니면 LG엔솔 이런 기업들이 다시 원래 또 앞에서 탑의 어떤 위치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일단 LG엔솔은 어쨌든 뭐 최근에 ES 쪽으로 매출을 잡아주고 있고 미국에서 보조금이 없어도 그래도 실적이 좀 꽤나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LG엔솔 테슬라에 관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거기다가 또 LG엔솔 배터리 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엮일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많은 기업이 LG엔솔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LG엔솔에 대한 투자 의견 그대로 유지. 삼성 SDI 뭐 전고체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좀 최근에 좀 조용하긴 한데 그래도 삼성 SDI든 LG엔솔이든 그리고 뭐 SK 오는 뭐 비상장이라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 이런 기업들은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라 부르잖아요. 배터리 3사는 관심 가지셔야죠. 관심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고 물론 지금 바로 주가가 뜨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포트의 한 켠에 매수해 두시고 좀 잊어버리셔도 나중에는 좋은 어떤 실적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 중 눈여겨볼 종목이나 섹터는 무엇인가요? 일단 LG엔솔 가야 돼요. 이거는 스페이스 X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LG엔솔 무조건 매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이만큼 하면 충분히 내려왔다. 장기적으로 묶어가실 분들 포스코 홀딩스 가능. 하지만 무겁습니다. 그래서 난 무거운 종목 싫어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를 일단 차순위로 제쳐놓는 게 나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뭐 에코프로 모회사로서의 어떤 홀딩스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BM도 아시겠지만 뭐 이미 실적이 슬슬 잘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그룹주 2개 그리고 LG엔솔 요 정도로 관심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섹터 2차전지 내에서 일단 양극재가 먼저 다양한 업종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섹터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양극재 쪽을 먼저 지금은 건드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상반기 2차전지 기대할 만한 이벤트와 주가 상승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어쨌든 뭐 최근에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뭐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이제는 원래는 전기차 업종으로만 들어갔다가 이제 AI 관련주로 들어갔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이번처럼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 같은 거 발생해 주면은 오히려 ESS나 이쪽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차전지가 내년엔 특히나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확실히 AI 관련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더 강하게 인식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ESS나 이쪽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시기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꺾이지 않는 이상 이제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동안 사실 우리가 2차전지를 투자하면은 테슬라의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 여기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AI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떨어지고 그 관심 떨어지는 거를 다른 쪽에서 이제 커버가 되겠죠. AI 쪽, ESS나 이쪽이 커버가 되겠죠. 내년에는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업종으로 2차전지를 꼭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뭐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즉 내년에는 2차전지가 꽤나 많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투자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과 없으신 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두세요. 뭐 괜찮아요. 뭐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비중을 줄이고 싶으시겠죠?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을 반성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비중을 사실은 굳이 지금 손절하면서까지 비중을 줄이실 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비중 유지하시면서 내년을 기약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투자하신 분들, 근데 최근에 심지어 제 후배는요. 2차전지 쪽에 투자 비중이 70%예요. 70%. 근데 그걸 갖다 70%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현금 확보가 추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걸 매도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손절이 거의 반타작 이상이니까.
그래서라도 넘어가면은 100% 수익 이상을 내면 그때부터 딱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무리수를 굳이 둘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두면서 아 내가 옛날에 잘못했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 좀 좋은 계기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오히려 그 종목 기업이 올라오고 나서도 뭔가 투자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이 적으시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내년에 손실률을 좀 더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빨리 매수하십시오. 네, 주의할 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좋은 실적 잘 나는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요 메인 기업들 위주로 빨리 매수하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주가 근황은 어떠한가요? 테슬라요. 확실히 예전만큼 테슬라 관심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특히나 최근에는 스페이스X 상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테슬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 아마 하반기 때쯤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페이스X가 덩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정말 수천조잖아요. 수천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업이 이런 기업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없는데 몇 조만 돼도 우리는 막 몇백 조만 돼도 와 했는데 엄청난 기업이 내년 하반기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이 좀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많이 관심이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묵묵히 그냥 항상 자기가 하는 그런 어떤 그 룸 내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지분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쪽에도 이제 테슬라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기술자들이 충분히 많이 기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스페이스X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매출도 있을 것이고, 스페이스X도 테슬라부터 가져올 수 있는 매출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상호 이제 보완적인 그런 부분으로 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테슬라의 최근에 좀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예전만큼 뭔가 시원하게 막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뭐 전 세계 1등의 어떤 분위기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분위기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사실 우리 테슬라 보면은 변동성이 너무 컸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 변동성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변동성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는 그래도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실적, 최근에 원래 우리가 ESS가 테슬라 실적에도 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제가 또 한 말씀이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도 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AI 관련주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 뭐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느낌, 살짝 좀 뭔가 맹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주가 상승의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X 상장이 예정인데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내년에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회사들의 상장 계획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 뭔가 직접적인 어떤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봤을 때 확실히 좀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어떤 관련성은 있겠지만 이런 상장들이 직접적인 어떤 이제 지분법 이익을 가져다 주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주가가 뜰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 크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테슬라는 테슬라 따로 스페이스X 따로 이렇게 보되 서로 간의 어떤 협업으로 인한 어떤 관심도는 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진행 상황 및 삼성 파운드리 협업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옵티머스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자기들이 뭔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은 뭐 내년에 뭐 양산 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양산 돼 봐야 아는 건데 일단 그 시기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실망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언제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언제 뭐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가 맞춰지지 않은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 내년 하반기에 뭐 옵티머스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해봐야 아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기대치 높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개발 진행 상황
상황은 굉장히 좋고, 근데 이거 언제쯤 이제 과연 세상에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 협업 관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 파운드리는 일단 뭐 수율, 앞에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율에 대한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미 삼성 쪽과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미 또 수주가 확보된 물량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가 쉽게 깨질 거라 보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관계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협업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 성장 흐름 속에서 주가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휴머노이드를 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국내, 해외 상대적으로 저평가. 일단 저는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테슬라랑 그냥 현대차 얘기를 많이 해요. 여전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꽤나 높은 수준의 어떤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공장에서 꽤나 또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현대차, 물론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충분하고,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상승, 그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 현대차 두 기업 모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휴머노이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뭐 로보틱스 관련 게 되게 많은데 오히려 큰 기업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좀 그대로도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의 이 모든 멘트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위주로 멘트를 드리고 있다는 점도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이 곽강을 받으면서 뭐 무슨 로봇 뭐 하여튼 조금만 하면 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로봇 관련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최소한 그 회사의 매출의 50% 이상은 로봇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한 테마가 빵 뜨면 그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아주 조그마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우리 뭐뭐 관련주예요 라고 하면서 주가를 띄우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공부하실 때 그 관련 로봇 관련 기업이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가 로봇 쪽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로봇은 핵심 요 원천 기술 같은 그런 기술력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아니면 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와 같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도 되게 많을 것이고, 그런 기업들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 밀릴 수 있는데, 밀릴 때 우리는 어쨌든 최선의 방어책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밀릴 때 정말 그 밀리는 하락 그 이상을 얻어맞는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실적이 로봇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 위주로 하락률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꼭 잘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선 기대를 할 만한 기업이나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컨셉이 뭐냐면 아무래도 대기업이 뒤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또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실 때 아무래도 이 로봇은 이제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페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개발을 꽤나 긴 기간 동안 진행을 해야죠. 그럼 이제 어느 특정 시점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주고 돈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고 대기업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먼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컨셉을 잡으실 때 대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런 기업들은 근데 이미 주가가 좀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차트만 보고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투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차트, 그리고 밸류라고 부르죠. 뭐 이런 PBR 이런 걸 위주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요, 아마 매수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미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퍼센트 중요도를 한 30% 이하로 내려놓으시고, 나머지를 뭘 보냐, 이 회사가 과연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 회사의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걸 위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서포트 잘 받고 돈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검승부가 될 거예요. 쉽게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고요.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1년 전체의 어떤 컨셉을 말씀드리면 내년 하반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물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청난 부양책과 엄청난 지원책을 뿌릴 겁니다. 왜? 표를 받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는 전 괜찮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 나오면서 시장 흔들릴 거예요. 그 상황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어마어마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만 미국을 넘어서 우리나라도 이미 관련주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은 수급의 블랙홀이 될 겁니다. 전 세계 증시에. 그러다 보면은 하반기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열심히 매매하셔가지고 2분기에서 3분기가 넘어가는 그 시점쯤 되면은 수익 크게 난 거는 조금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현금을 조금 확보하시면서 나중에 4분기나 하반기에 올 조정 시기, 수급의 어떤 블랙홀 시기를 미리 좀 기다리셨다가 밀리면 억울하게 밀린 기업들 위주로 4분기 때 세팅을 하시면 내후년에는 아마 그 기업들이 확 뜨면서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내년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 물론 중간중간에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이 전략은 바뀔 수 있고, 바뀔 때마다 제가 매달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그때마다 시청 잘 해주시고 결국은 성공 투자 요거를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